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연휴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까지는 연휴가 없네요. 잘 쉬었으니 앞으로 펼쳐질 현실에 바짝 긴장하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그리고 퇴원, 바이든 지지율의 압도적 강세, 부양책 도입 기대감 등으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국의 주간으로는 다우 3.27% 상승, 나스닥 4.56% 급등, 3주 연속 상승입니다. S&P 3.84% 상승. 중국은 긴 연휴를 마치고 금요일 하루 거래했습니다. 1.68% 상승. 홍콩 2.81% 상승. 대만 2.97% 상승. 일본 2.56% 상승. 호주 5.5% 급등. 영국 1.94% 상승. 독일 2.85% 상승, 프랑스 2.53% 상승 등입니다. 부양책 관련해서 트럼프는 지난주 급작스럽게 대선 이후까지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금융시장에 일시적 쇼크를 주었지만 곧바로 입장을 바꿔 대규모 부양책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2천억 달러 증액한 1조 8천억 달러를 제시하며 규모 차이가 종전보다 크게 좁혀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규모와 아직 차이가 있어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 불확실하지만 이견이 좁혀지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협상을 길게 끌고 갈 명분이 약해진다고 보여 빠른 시간 내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선 레이스에서는 바이든의 강세가 더 공고해지는 상황입니다. 당초 시장은 바이든의 당선을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확실한 승리를 나쁘지 않게 보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박빙의 결과로 대선 불복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두 후보의 2차 TV 토론은 트럼프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3차 토론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트럼프의 유세가 시작될 계획이라 남은 기간 지금의 판도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고 그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직결될 것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즌에 돌입합니다. 코로나로 최악의 실적을 보인 2분기보다는 다소 개선된 실적을 나타낼 기대감이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증시에 반영된 측면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만 명을 넘기는 등 미국, 유럽 등의 팬데믹 확산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여러 이슈에 가려져 상수로 작용 중이지만 언제든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돌변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과 EU 간의 미래관계 협상 시한이 15일까지입니다. 합의 여부를 떠나 양측의 우호적 분위기만 유지된다면 시장의 돌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 국제 금값은 1.02% 상승한 온스당 191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WTI는 9.58% 급등한 배럴당 40.6달러로 지지난주의 낙폭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지난주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12호의 빅스는 9.52% 급락한 25.00포인트로 코로나의 본격적 공포 직전인 2월 말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연휴 이후의 4거래일간 글로벌 증시 강세,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두 자릿수로 진정, 어닝 시즌 도래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간으로는 코스피 2.75% 상승, 2주 연속 상승입니다. 코스닥 2.77% 상승, 역시 2주 연속 상승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미국 대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뒤처진 트럼프가 꺼내들 카드에 따라 글로벌 시장이 겪게 될 변동성에 연동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적인 모멘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 시기에 우리 시장이 변동성을 겪었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번엔 코로나라는 특수성과 현직 미국 대통령의 확진 및 지지율 부진, 대선 불복 가능성, 부양책 합의 지연 등 많은 변수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이는 대선까지 여러 번의 추가 돌발 상황이 나타날 것이 확실해 보여 우리 시장도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12조 돌파를 필두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 기대감이 형성 중이지만 이것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시장의 지지력을 일부 제공하는지 정도의 시각이 적절할 듯 보입니다. 앞서 코스닥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증거금 중 15조 이상이 환불 이후 증시의 고객 예탁금 형태로 유입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빅히트의 마감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유동성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 중입니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합산 대상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3억이라는 금액 기준입니다. 여권의 방향성이 2년간 10억 유지로 확인되고 있어 남은 기간 극적인 반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수급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되어 증시의 유동성이 예년의 대주주 회피 매물을 상방으로 소화시켜줄 가능성마저 있어 보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보다 현재로서는 시장에 훨씬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한 변동성의 측면과 우리 시장 자체적 상황의 측면이 강하게 양립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부터의 약 한 달간의 시기가 미 대선 이후와 연말 우리 시장의 위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주 원달러는 16.2원 1.39% 하락한 1153.3원으로 2019년 7월 초 수준으로 돌아가 확연한 원화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물은 2.6% 상승한 318.00포인트입니다. 지난주 공포지수인 코스피 빅스는 13.04% 급락한 21.00포인트로 본격적인 코로나 공포가 시작된 2월 말 수준 이하를 회복했습니다. 핫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케미칼로 알려져 있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 중인 화학기업이지만 최근 하두는 니콜라였습니다. 하나솔루션의 2대 주주로 있는 하나종합화학이 니콜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니콜라 관련주로 묶인 상황입니다. 한때 93달러까지 급등했던 니콜라의 주가가 힌덴버그 리서치가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후 사기 논란에 휘말리며 창업자마저 사임하자 논란이 증폭되었고 니콜라는 16.1달러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다 8월 말부터 급등한 시총 8조 3천억 52,300원까지 기록한 하나솔루션은 34,000원대까지 급락을 보입니다. 그러다 우리 추석 연휴 동안 니콜라의 경영진이 공장 준공, 대량 생산 개시 등 생산 계획을 발표하며 니콜라의 주가가 25달러대까지 약 40% 이상 급반등하자 추석 연휴가 지난 후 4일간 하나솔루션은 27%대 급등을 보입니다.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니콜라와 엮여 이러한 급변동세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또한 3월 코로나 폭락 이후 코스피 대형주들이 강력한 순환매는 엄청난 개인 유동성과 어우러져 물을 만난 것처럼 진행되었고 2차 전지, 자동차와 함께 하나솔루션의 급등이 강력하게 진행되어 온 상황입니다. 7월 9일이죠. 여기 매집봉이 보였고 이후 우상향하며 추가 매집이 진행된 흐름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대량 거래가 있었고요. 이후 급락할 때 거래량이 여기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이탈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이 라인 여기를 지지하고 급반등 중입니다. 이 차트에서 메인 캔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8월 25일 여기의 종가를 지지한 흐름을 보여주어서 일단 다행이고요. 이제 상방으로 이 고점을 경신하게 되면 위로 열려서 어디까지 상승인지 거래량 터지는 고점 신호까지 관망하는 것이고 하방이면 37,000원 라인을 이탈할 때는 극히 위험하고 35,000원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쌍봉이 완성됩니다. 코스닥의 시장과 비슷한 시총으로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라 보유하신 분들이나 관심 가지신 분이 많으셔서 잠시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HLB입니다. 지난주 HLB는 4거래일 연속 하락, 주간으로 5.69% 하락, 주간 거래량은 265만 주에 불과합니다. 화요일 IR에서의 불필요하고 애매한 지연을 언급한 발언이 투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어드벤처 계약 지연 당시의 개인 투심과 호가창과 주가 흐름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메인 라인인 102,300원을 하회한 상태로 세컨드 라인인 98,800원 라인도 지난주 하회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지선을 하회한 상태로 몇 거래일 정도에서 회복 반등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니까 그 점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시적으로 60, 121선 부근 여기죠. 이 부분까지 밀리는 일이 있더라도 극도로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방 거래량에 집중하시고 이후 강한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NDA 신청은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위암 임상의 최종 관문으로 승인까지 확신된다면 상당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NDA 신청과 승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에 대한 IR에서의 발언에 극단적으로 현재 투심이 휘둘리는 현재 분위기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려 왔는데 LBA 파이는 확장되어 왔지만 오히려 보유자들이 그것을
위암이라는 좁은 곳에 국한시키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암 NDA는 연기든 연기가 아니든 당연히 진행될 수순입니다. 그것은 어드벤첸 계약과 폴첸 유증 때와 동일한 상황이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 당시 폴첸한테 싸게 주기 위해서 더 하락한다, 33회차 리픽싱도 같이 될 것이다 등등 어떤 특정 유튜버는 매번 숫자 계산한 걸 올려서 혹세무민했고 거기에 동조된 많은 개인들이 그것을 확정시하면서 그러한 투심이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깨고 내려간 직후 이 중요한 상한가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계의 캔들에서 26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온 상태입니다. 2월부터 약 8개월간 지수와 다른 흐름이 지배적이었던 LB는 앞으로도 모멘텀에 따라 시장과 다소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대주주 양도세권은 LB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HLB생명과학입니다. 지난주 L생은 3거래일 연속 하락, 주간으로는 12.54% 하락, 주간 거래량은 808만 주입니다. 단독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가 불가피했고 그에 대한 낙폭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1선을 살짝 하회한 상태로 이번 주에도 LB 대비 키맞추기 하락이 일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25,900 라인 여기를 지지한다면 거기서 다지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B가 61선을 터치한다면 지극히 일시적일 것이라는 아까의 말씀의 근거 또한 L생의 61선과의 이격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4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이 시청자들인 여러분들의 니즈에 대해서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분석, 주식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등에는 극도로 관심도가 낮으시고 보유 종목의 분석이나 다소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지난 4주 동안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누구라도 당연한 심리일 겁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초보분들도 계실 것이고 조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주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종목만 하면 정말 쉽고 편할 겁니다. 이것저것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고 녹화 시간, 편집 시간도 크게 줄이고 자막도 줄이고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말씀드리는 입장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만약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종목만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떠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바르고 옳은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재료입니다. 그 재료로 종목이 움직이는 상황이 1년에 과연 몇 번일까요? 그 이외의 수많은 거래일들은 과연 그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을 물고기라고 한다면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시장과 섹터는 시냇물 정도일 것입니다. 그 시냇물들은 큰 강으로, 그 큰 강들은 바다로 연결됩니다. 그 물고기가 굳이 바다까지 나갈 일이 없다고 해서 과연 시냇물과 강과 바다의 환경, 기후, 물줄기, 오염 정도, 먹이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증시는 금융시장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전혀 별개일 것 같지만 증시보다 훨씬 규모가 큰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 선물시장, 기름값, 금값 등에 증시는 100% 노출되어 연계됩니다. 즉 어떠한 이슈에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용하며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종목 이외에 주식시장과 주식시장 이외의 여러 금융시장의 지표들을 매번 분석하고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흐름을 항상 몸으로 느끼며 함께하는 습관은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 머무를 동안은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려야 하는 바른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연휴가 다 가버린 게 아쉽지만 이제 다시 현실과의 전쟁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